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플랫폼 창업 설명회로 오늘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테스트 베드. 네, 그래서 가까우신 분들 먼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번 창업 설명회가 과연 우리 모두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확인도 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창업 설명의 추진 배경, 그리고 창업의 전략, 성공적인 창업의 전략,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할 창업 상품이 뭐지? 그리고 여기 수익 요소는 어떻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절차. 이렇게 하면 뭐 궁금한 건 다 풀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창업 설명의 추진 배경이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해요. 이 사람들 누구지?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이유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지? 이런 내용이겠죠. 자, 먼저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의 신뢰성,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설명회가 과연 여러분 마음에 흡족할까 안 할까는 다 이 배경에서 결정됩니다. 배경이란 게 결국은 새로운 얘기 들었을 때 밑바닥에 깔린 관계라든지 서로 간의 암묵지들이 이 일의 성패 또는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이. 오늘 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올리온이라는 단체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걸까? 왜 할까? 이렇게 들어보죠. 자, 먼저 올리온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회사가 큰 건 아닌데 회사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부를 수 있는 말이 뭐 그룹밖에 없죠. 그래서 그룹이란 말을 쓰고요. 뭐 규모가 커서 그룹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자료를 한번 보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같이 볼게요. 이게 이제 올리온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우리의 정신입니다. 요게. 그래서 한마디로 좀 이렇게 살아보자.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데 보니까 제가 이게 뜻은 좋은데 그 결과를 내는 건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꿈이 있냐? 이게 꿈이에요. 여기가. 두 번째, 꿈을 이루는 능력이 있냐? 근데 능력을 가지고 이루긴 했는데 이놈이 그냥 지 먹고 잘 살고 하면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착하냐? 요 세 가지거든요, 결국. 예. 그래서 착한 사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게 착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부모님만큼 착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 사람 자체가 착하냐 아냐를 떠서 나에게 착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악해도요, 나한테는 잘해줘요. 맞죠? 예. 그래서 나에게 착하면 우리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객관적인 착함은요, 모두에게 착해야 되거든요. 그건 성이 군자고, 하지만 나에게 착한 거는 이 세상에 부모님이 최고야. 물론 가끔 아닌 부모도 있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 그렇다 이거죠. 예. 근데 여러분, 착한 사람 옆에 오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아무리 부모님이 잘해줘도요, 능력이 떨어지면, 즉, 자녀일 때는 내가 부모 따라가지만, 시간이 들어서 내가 커지면요, 착한 부모 떠나서 내 세상을 엽니다. 착한 게 전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탁월한 것인데, 탁월한 사람 옆에 오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탁월한 사람이 좀 착하지 않잖아요. 그런 내가 배울 때까지만 네 밑에 있는다. 이렇게 돼. 두고 봐라. 내가 그죠? 배우면서도 두고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악한 사람 밑에서는. 꿈이 있는 사람 밑에 오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꿈은 있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네. 능력이 없으면. 예, 그러면 꿈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찾아가고요. 근데 꿈도 있고 능력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자식 키울 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뭐 자식 밑에서 살겠냐? 자식 뒤에 가서 자식
덕 보고 살기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죠 지금. 대부분 부모들이 요즘 부모들은 자식 덕 본다는 생각 거의 안 합니다. 근데요 솔직한 마음 밑바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내가 키운 자식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좋죠. 근데 현실이 안 그래 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갖추면 자식들이 부모님하고 살고 싶다고 하죠. 애원복구를 해요. 삼성가가 되보세요. 안 떠나가요. 그죠? 예.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아름다운 세상 꿈, 그리고 능력, 그리고 착함. 이 세 개를 고루 갖춘 사람. 부모가 이렇게 되면 자녀는 절대 안 떠납니다. 아니, 왜 떠나? 그 밑에 재벌인데. 그죠? 또 착한데. 나에겐 잘해주잖아요. 꿈도 있지. 이런 부모 되는 게 소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식 덕 보고 안 산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내가 아이고 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그냥 접어버리는 거지. 실은 자식하고 행복하고 정말 재밌게 살 수만 있다면 누가 버리겠어요? 하지.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또 이런 역량을 가르치면서 또 이용하면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가 여러 개 생기더라고요. 이게 저희 회사인데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게 연구소예요. 연구소는 뭐 연구소가 별거 있나요? 뭐 결국 연구하다 보면 뭐 연구하다가 뭐 개발되면 그 개발되는 거는 뭐 건강에 대한 상품 개발했다가 무슨 회사가 하나 생기죠. 그죠? 또 뭐 하다 보니까 뭐 조합도 하나 생기죠. 또 책을 쓰다 보니까 출판사도 생기죠. 이렇게 연구 결과가 상품으로 나오고 상품이나 서비스가 결국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사가 계속 지금 생겨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동안 해왔던 일들, 그리고 꽤 작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들이 2009년부터 쭉 해서 온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로고 브랜드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조직도는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저희는 인원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고 저희 그냥 한 5명입니다. 5명이서 이 그룹 전체 모든 일을 관장하고 대신에 이 사업들은 전부 외부 사업자를 찾아서 앉히고 그분이 일하도록 만들어줘. 저희는 뒤에서 서포트해줘요. 그러니까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들만 5명이 있고 그 5명이서 어떤 사업이 생기면 이 사업에 그저 카톡이 회사가 130개인가 되죠. 100 몇 개 돼요. 그럼 카톡이 다 운영하나요? 아니죠. 사업체 하나 생기면 대표 하나 세워주고 자체 운영하잖아요. 카톡 브랜드 쓰게 하고. 뭐 비슷한 거예요. 저희도 저희가 개발한 사업들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이용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갤러리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갤러리가 있잖아요. 이 갤러리를 담당하는 한 분이 있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업들을 가지고 이제 각자 자신의 사업으로 운영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구 사업 브랜드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같이 협업했던 많은 명사들, 추천사들, 배우들, 교수들 등등 관련자들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더 많은 사례가 있는데 좀 넘어가고 건강 사업도 있고 그렇죠? 마케팅 사업도 있고 건강 사업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해온 일들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소개도 궁금하죠. 저에 대한 소개는
요 파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올리온 그룹은 뭐 저를 중심으로 우리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의 스토리가 중심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책을 좀 많이 읽게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책이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활동들을 한 게 바로 책의 힘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자기 소개를 마치죠. 그리고 이제 올리온의 특별한 사업 스토리 중에서 하나를 제가 뽑아봤는데 이번에 그 경기도 그 기후회라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행정기관장들 수백 명이 모여 있는 단체인데 영향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단체에서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잠깐 이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기가 딱 좋은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잠깐 보여드리면서 제가 하는 일이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아마 오늘 초대한 일의 목적이 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목을 보면 이제 소상공인 잘 파는 혁신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그때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막 경기일보에 강의 들어오고 막 그냥 각 업체들 이사장님들 막 찾아오고 난리가 났는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자살, 폐업, 매출 뭐 등등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면은 이 얘기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핵심이었는데 세계가 지금 빈부격차가 지나치게 심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 반절은 1%가 가져가고 이쪽 반절은 2에서 20%, 19%가 가져가고 이 둘을 합치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위 80%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그 얘기를 하려고 저는 지금 이 기후에서 이야기의 주제를 꺼낸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거기 오는 사람은 다 행정기관장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고민을 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데 괜히 한 사람이 나서서 개인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오늘 여러분 앞에 하는 게 진짜 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그 이유가 있다고 그거 설명하려고 저는 왜 그럼 이런 생각으로 하고 살까요? 무슨 목적으로? 돈 벌려고? 아니면 어떤 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 얘기 하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제가 제 스스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 해명의 첫 번째 스토리가 이겁니다. 이게 제 계획서예요. 인생 계획서. 자, 인생 계획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제가 인생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보시면 얼른 봐도 이게 뭐지? 한 개인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자, 보시면 인류 평화를 향한 꿈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 자, 보세요. 제가 이쪽부터 보죠. 97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97년부터 인생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보면 평화 그리고 인재 양성 딱 두 가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자. 책을 읽자. 이제 책을 많이 읽게 된 배경이죠, 이게. 나누는 세상을 만들자. 인류 평화를 지도자를 양성하자. 그리고 이제 98년에 보면 97년이었으니까 98년에 이제 사명 선언서도 보면 평화의 나라
그죠? 사랑과 나눔의 삶, 인류를 끌어갈 수 있는 양성. 자, 20대 때 지금 세운 계획들이잖아요. 자, 배우고 사랑하고 나누고 커뮤니티하고 인재 양성하고 쇠마 뭐 등등 7가지 삶의 지침들, 시대적 사명에서 뭐 종교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99년이죠. 이제 사역을 어떤 식으로 일을 할까? 또 보면은 평화롭게 사는 인류 구성 요소를 보면 종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거의 뭐 그죠. 정부 또는 이 유엔에서 다뤄야 될 주제를 이 나이에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계획이 저는 18살부터 이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어서 노트에다 했다가 이제 컴퓨터로 옮긴 건데 그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목적이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그걸 제가 자꾸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 500년은 돼야 이걸 이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종교 간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지? 이렇게 해보자. 또 그 다음에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보자. 자, 더 재밌는 건 이제 아래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기획을 하다 보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기획만 하게 되면요, 꿈이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역량 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이나 자금 자원이나 이런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역량이 안 미치잖아요. 이런 일을 하기에. 그럼 뭘 기획을 해야 되겠어요? 내 스스로 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훈련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라면 그건 필수적인 거예요. 꿈이 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첫 번째 여기서 역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배움 기획서가 나오죠. 그럼 조금 전에 그런 일을 하려면 내가 뭘 배워야 되지? 방금 제가 얘기했죠. 자, 인재 양성, 뭐 인리 커뮤니티, 사랑의 삶의 실천 이거 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인재 양성이다 하면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내용을 쭉쭉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골라 보니 이런 책들이야 이렇게. 뭐 다 한 번씩 보셨던 책들 아니에요? 진짜 다 읽었어요. 모조리 읽었어요. 독서학, 영재교육학. 근데 이건 이제 교육이니까 이런 걸 읽잖아요. 이렇게 학습력, 사회학. 요거는 지금 주제가 뭔가요? 인류 커뮤니티 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를 다 포함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사회학, 그리고 행정, 법학, 정치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진짜 대학을 다니면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을 다니는 것보단 책을 읽는 걸로 커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책들을 역사를 읽어도 어떻게 읽은 줄 아세요? 저는 읽었다가 우리 보통 학교에서는 한국사는 엄청 많이 배우잖아요. 뭐 12년 내내 배우잖아요. 근데 외국사는 어떻게 해요? 통으로 해서 서양사 통으로 배우는 거예요. 각 나라를 묶어서. 일본사 따로 배워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본사 500쪽짜리 한 권을 통째로 읽고 네덜란드사도 통째로 읽었어요. 미국사, 일본사, 중국사 이렇게 통째로 다 읽다 보니까 머릿속에 어때요? 그림이 진짜 보여요. 이런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2001년 또 와서 인류 평화, 인재 양성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부적인 내용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죠? 이제 사이버 국가를 한번 만들어보자 뭐 등등까지 조금 구체화되죠. 영역별로도 좀 구체화되고 2002년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또 인류평화 똑같죠.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좀 바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2004년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문자 내용은 바뀌고 있지만 핵심 기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흘러오면서 2021년이죠. 이쪽에 가지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평화는 같죠. 근데 평화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세부 인식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부의 불균형을 정말 해결해야 진짜 평화가 오겠구나. 이게 이제 제 발견의 끝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이 마케팅 플랫폼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구나. 보통 인재 양성 그럼 저는 평생 인재 양성만 했잖아요. 그 인재 양성의 특징이 뭐예요? 인재가 크리에이팅이란 말이에요.
인재는 크리에이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재들 가운데 인재들 가운데 자기가 만든 이 크리에이터 결과를 못 누리고 죽어서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꽤. 이 사람들이 뭐가 안 되냐? 마케팅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크리에이터 능력이 있고 마케팅 능력이 없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걸 제가 보면서 이 두 개가 통합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경영도 상당히 구체화됐죠. 예. 약자 역량 개발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인재 양성 그대로 가고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시스템 창출 그리고 핵심 전략들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보셨던 내용 가운데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것은 이거죠. 왜 내가 이렇게 인류평화뭐니 인재양성이니 뭐 인류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살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책 읽기가 있었다는 거죠. 책 읽기가. 이렇게 많은 책을 1만 권 독서를 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을 이번에 이거 하면서 과거에 그러니까 18, 19살 때 읽었던 걸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1983년이니까 21살인가 되겠네요. 독후감 리스트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거 사진 찍으면서 확인했는데 83년 8월 11일에 인생론 읽었죠. 8월 12일에 요거죠. 누소의 참여록 읽었죠. 그 다음에 15일에 톨스토이 인생론 제8권 며칠 사이에 이게 네. 전부 지금 고전 아니에요. 고전. 이런 고전들을 지금 며칠 사이에 읽어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철학의 즐거움 가지고 일들한테 책 굉장히 즐거움이라고 말은 돼 있지만 진짜 철학책이에요. 근데 읽은 날짜가 8월 22일인데 28일까지고 6일 만에 읽은 거예요. 몽테네 수상의 어떤 책인 줄 알죠? 완전히 요따만 해가지고요. 막 글자도 깨알같고요. 그 내용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거를 읽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랬네요. 이거는 내용이 하도 많아갖고 매일 조금씩 읽어가지고 이날 완성한 거고요. 미술과 시지가 진짜 엄청나죠. 이런 책들을 그 나이에 이런 거 하나 읽으려면요 한 달, 두 달씩 읽어도 힘든 책들인데 정말 무슨 뭐 귀신이 쓰였는지 이렇게 책을 읽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되고 제가 하는 모든 사업에 다 이런 마인드가 내장된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들한테 이런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이 사업 설명회가 어떤 마인드를 기반으로 하게 돼요. 왜? 오늘 지금 이야기 굉장히 놀라운 얘기거든요. 뭔 창업 설명회를 하는데 그냥 수익 보장을 막 그냥 한 달에 150만 원씩 해주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대요? 누가 그렇게 한대요? 아마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을 거예요. 뭐 미친 짓을 저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놀라운 이야기라서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저의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누군가가 손해보고 투자했다고 막 그냥 힘들게 되고 문제 생기고 이런 상황을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을 딱 하는데 창업하는 말은 저희하고 이제 하는 엮인다는 말이잖아요. 엮일 때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익보고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되려 손해는 우리가 보더라도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이런 마인드.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번에 분양 플랫폼을 저희는 판매하는 거잖아요. 판매하고 팔아서 그것을 분양 플랫폼 구입한 사람이 소득을 내야 돼. 저희는 3천만 원을 받고 분양 플랫폼 팔았네? 그럼 우리는 팔았으니까 끝이잖아요. 뭐 운영하든 안 하든 건 본인 몫이지. 근데 이 구입을 한 사람이 끝날 때까지 손이 하나도 보지 않게끔 수익이 창출 안 되면 이 돈을 다시 다 지급해 주는 구입한 건데 그렇게까지 판을 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뭘 하려고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업 설명회는 왜 하냐고 물었을 때 부의 불균형에 대한 미션이다. 투자 손실 없는 창업의 추진이다.
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수익 보장형 창업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본사 수익보다 창업 수익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본 거죠. 사실 저희가 개발 단계를 5년 거쳤거든요. 5년 동안에도 분양을 했어요. 근데 5년 동안에 분양할 때는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저희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짜고 막 이러진 않는데 5년 동안 개발하면서 분양을 했어요. 만들어진 거를. 그때는 진짜로 200도 받고 500도 받고 그랬어요. 대신에 각자 도생해라. 그냥 가져갔잖아. 2, 300에 500에 그냥 가져갔으니까 그냥 우리는 서비스 없다. 방법 이런 건 다 아니까 가서 알아서 이제 운영해서 해라. 그래서 이제 가져간 사람들 중에 진짜 잘 해갖고 매월 고정적으로 그냥 4년 동안 계속 한 번 이거 해놓으면 이제 그 정기 구독이니까 구독자들은 수익이 자기 수익이 되니까 매월 월급처럼 받죠. 근데 이제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때 사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개발 단계였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알아서 살아. 대신 싸잖냐.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뒤로 가서 요거 잘 되면 그때 500에 산 거 5천에 팔아라. 그런 사람도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꽤 많아요. 가지고 싸게 샀으니까 그냥 가지고 뭐 있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발 이후에는 수익 책임형 우리가 수익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책임은 최적 분양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한번 오늘 창업 설명의 추진 배경이 올리온의 이야기, 송조은의 이야기 안에서 나온 결과물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오늘 얘기 들으면서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잘 되겠나? 잘 되겠나? 잘 되겠네. 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들어보니 잘 안 돼도 나한테는 손해가 없네. 제일 좋은 거 그거 아니에요? 손해 없는 일에 투자해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돈. 최고 아니에요 그게? 보통 투자는 안 그렇죠. 안 되면 망하고 되면 좋고. 근데 여러분 사업에 투자하고 성공률이 1%도 안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99%의 위험성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 말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채무가 없거든요. 투자 채무라든지 뭐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3천을 받았다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 수익 보장이 돼서 매출이 나오면 그 돈은 우리가 써도 되는 거지. 그렇지만 안 나왔어. 그럼 이거 다 줘야지. 지금 그 말이에요. 안 된 사람은 원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되는 사람은 원래 계획대로 뭐 매월 수익이 수백 수천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